감각을 익히고 마무리 이제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또 열심히 활용하면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4회분 이 프린트로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권 책이 지금 저한테는 있는데 여러분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 귀찮아도 다음 주에 그 이제 해설까지 다 복사해주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 구입을 해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이거 이제 프린트물로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2월 달 판례는 당연히 이제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판례는 우리가 또 스터디 특강이라든가 다른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보충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뭐 찍기 특강 보통 이제 마무리 특강 이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도 그 시험주 그러니까 이제 한 월요일 날이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이제 최신 판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중요한 거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짧은 시간에 이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한두 개 뭐 이제 실수로 이제 틀린다든가 그 정도. 어, 근데 이제 한두 개씩은 지금은 좀 틀리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쫙 올라가면 이렇게 또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 공부가 내가 이제 많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너무 잘 나와도 그렇고 또 너무 안 나와도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 맞고 덜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 공부했던 거 이제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회 1번. 이제 시간은 계속 문제풀이는 한 10분 안팎으로만 여러분 이제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헌정사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이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1번의 공구헌법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위헌법률 심사하고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사 헌법위원회가 했고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소가 따로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0년 3차 개정헌법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로 법관 선거인단은 선거로 뽑았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구속적 부심사 이게 이제 공무원법 때부터 미 군정법령 때부터 있었어요. 공무원법 때 신설됐다가 7차 유신헌법 때 폐지됐다가 8차 때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80년 8차 적정임금 보장 87년 현행법은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국적법에 대한 문제. 이제 국적법은 계속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 계속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장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귀화허가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귀화, 뭐 이제 또 간이귀화 사유에 해당되면 간이귀화, 특별귀화 사유, 이제 특별귀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강학상 특허고 재량이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허가할 건지 여부는 이제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 그래서 선서 예전 국적법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국민 선서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 우리 국적을 취득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령이나 신체적 정적 장애도로 국민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이 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 틀린 건데 이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 자 귀화허가 날부터 6개월 근데 이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서 발견이 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귀화 취소당한 외국인이 이제 다툰 거죠. 우리 국적을 외국인이 취득했었었는데 근데 이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했어요. 그건 입법자가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권 행사 기간 제한이 없어도 정당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다음 3번 이제 헌법 적용 범위에 대한 거 기업권이 이제 독도 중간 수역으로 한 거, 이거 이제 영토장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영해권, 뭐 영유권하고는 무관하다고 봤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이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적을 취득한 자는 이탈 주민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예요.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남북 합의서, 이건 이제 일종의 신사협정 공동성명이죠. 조약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우리 국적법 부모 양결통주의, 속인주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 가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헌재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요건은 법률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은 국가 생사로 당연히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별도 입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이게 틀렸죠.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소멸이 또 국적 상실 사유이고, 그래서 미음번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경제 질서에 대한 거는 거기도 이제 쭉 보면은 지문들 1번에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 기능 치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거. 자, 이거 이제 경제질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의료 광고를 못하게 했었었죠. 요게 이제 그래서 경제질서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했고, 의료 광고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건 합헌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의료 광고 사전 심사하는 거, 그건 또 법률이라고 봤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거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거 이제 3번도 맞고, 4번 이 사회국가,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연달아 최근에 나왔어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예요. 사회적 이념을 헌법이 수용한 국가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과 분배하는 조정하는 국가. 그리고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까지 있는 국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제 다 기본 판례들입니다. 월급 걸려서 6개월 되지 못한 자의 해고, 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근로권리 침해를 인정했죠. 종전 판례가 바뀌었던 거고,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그건 이제 제외하는 건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등록 대상자로 하여금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이제 형사처벌로 이제 강제하는 거, 일반적 노동자유권 과도하게 제한한 거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이제 적정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이제 또 최신 판례로 꼭 알아둬야 되죠. 민법 809조 1항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일단 이거는 이제 구별해야 될 게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규정, 그거는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위반해 가지고 막상 혼인을 했다. 그 혼인 무효로 하는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촌 이내 혈족 간에는 혼인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제 막상 혼인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변리사 제도 형성하면서 변리사 업무 범위에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거,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합헌 결정을 했고요. 지금 소송 대리는 이제 변호사만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문제. 1번 이제 변호사 징계 결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 징계 결정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이제 시행 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합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또 범죄행위 당시 없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한 특정 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경과정한 과잉금 조치가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다 보안 처분이고, 이건 이제 행위 시에 없던 제도도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부속 원칙이 위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금 원칙이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봤고, 이중 처벌도 아니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수용자가 이제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도주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를 해서 온도한 착용 불안행위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체승, 포승, 수갑을 채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 연속해서 이제 묶는 거, 상체도 묶고. 자, 이게 이제 인격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또 필요한 제도라고 봤어요. 특히 이제 단시간 교도소 이제 뭐 이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도주 우려 또 안전사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7번 문제 평등권 평등 원칙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국내 통화이조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처럼 특가법 규정 중에서 형법 207조 1항 사항에 관한 부분, 형법 207조 1항 사항 부분과 관계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뤄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통화이조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법의 구성 요건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그대로 이제 특가법에 옮겨놓고 구성 요건은 동일한데 형량만 높인 거지, 형량만. 그 상습절도죄 형법에 있는 거 그대로 특가법에 이제 구성 요건은 동일한데 형량만 이제 대폭 높인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수폭행. 특수폭행도 이제 구성 요건은 동일한데 이제 형량만 높였던 사례에서 줄줄이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하지 않는 거 법률혼 배우자가 차별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6조 1항의 혼인에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3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자녀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 가상 규정을 두면서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상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이게 이제 평등원칙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 진행 중 또 재판 중에 사유가 소멸, 뭐 무죄가 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자녀 퇴직급여 이자 가상 규정을 두는데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가상 규정을 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두지 않은 거 이게 이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이 판례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 인용하는 제기를 행정처럼 기소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행정심판법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행정심판 청구 인용하는 체결. 이게 행정청 기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얘기가 그 인용 제결에 대해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청구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해관계에 있는 뭐 3자 이런 경우는 인용 제결 자체로 뭐 이제 권리 침해당하고 이런 경우 인용 제기라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이 왜 행정청은 다툴 수 없게 하고 청구인 일반 국민은 다툴 수 있게 하느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거 사실 문제 삼은 건데 그건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행정소송에서는 피고 행정청도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 상소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의 인용 제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8번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한 거. 자, 국민배심원 자격 만 20세 요거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요. 자사고 2번. 자, 자사고 사건은 동시 선발 조항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거 있죠. 그것만 위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 선발하다 한 거 자사고 법인의 평등권 침해다 그랬는데 동시 선발 조항은 학교 법인이건 학생이건 학부모건 누구의 권리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거 그것만 중복 지원 금지 이것만 이제 학생 학부모 평등권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 여러분 비례 원칙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할 때 비례 원칙 심사했다는 거 왜냐면 이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여부는 이제 뭐 자의금지 심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비례 원칙 엄격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나오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서는 이제 옳은 거죠.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되도록 한 주민소환법 21조 1항은 과잉금조칙에 위반하여 정부의 공무단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웬만한 거 다 다퉈졌어요. 다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3일 육아 이런 것도 다퉜고 공고되면 권한 정지대로 한 것도 그렇고 또 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위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는 아니고 법률상 권리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4번 지문.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6조 5항 이제 계약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제 택시 회사에서 이건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어 산학금 빼고 산학금을 이제 매일 이제 택시사들이 기본적으로 입금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는 것은 이제 그 개인 수입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을 안 해주는 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거 이게 이제 회사 측에는 불리한 거거든요. 택시 기사에게는 유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산학금 빼고 이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거 이제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니까 계속 이걸 다투는 건데 요게 이제 2월 달에도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벌써 세 번째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합헌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어떤 환경 또 이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고 회사 측에게는 약간 불리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들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또 택시 회사들 굉장히 직격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타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타다법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택시 회사들 이제 또 워낙 반발이 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개인 택시 그 번호판 값도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사들은 이제 회사 나름대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또 공공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금은 또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자, 결론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9번 신체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적정권. 이것도 이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다음에 2번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자인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 처로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에게 이제 변호인 처로받을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변호인 처로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했었다. 그 다음에 3번 무기수 가석방 요건 종전 10년 이상이었는데 법에서 20년 이상으로 기간을 좀 더 깐깐하게 하니까 이제 무기수가 다툰 건데 이게 또 신체유자유 침해 신뢰본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봤어요. 왜냐면 2002년 이후에 이제 무기수에 대해서 20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가석방 천례가 없어서 현실에 맞게 이걸 이제 고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호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의 진단으로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거 신체유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신체유자의 침해를 인정했죠. 이것도 이제 기본 판례 많이 이제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신체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1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소환할 수 없으면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이게 이제 과잉구 정책에 반하여 신체유자를 침해한다. 자, 이건 또 합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 체류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거예요.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보호시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보호시설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툰 건데 이게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보호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게 되면 또 이제 얘네들 잠수 타고 불법 체류자 관리 통제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위헌 의견도 이제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신체유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좀 이제 경찰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 판례는 아닌데 밀양 경찰서장 예전에 이제 그쪽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막 움막들 짓고 철거 농성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철거 대집행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들을 철거 대상 시설은 움막들 밖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 그 움막들 접근을 막은 행위 이런 게 이제 신체유자유 침해냐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비판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된 거지. 이미 상황이 다 종료돼 버렸어요. 헌재 결정 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되풀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건이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주관적 이익이 소멸돼도 그런 일이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하고 되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또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경찰이 이제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는 거, 채증
이러한 그건 계속 앞으로도 행해질 거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헌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물대포 쏠 때 최루의 혼합 살수행위 그것도 사실 다 종료됐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되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찰청 지침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관적 이익은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심판을 했어요. 위헌 결정까지 했고 이런 일은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만 또 이제 농성하고 이랬던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제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헌법적 해명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각하 결정했던 거다. 자, 그다음에 3번. 헌법 12조 사항 법문에 규정된 구속,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벌써 틀렸죠. 이게 행정 절차가 구속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넓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사항 법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부장된다 그랬어요. 즉시 부장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 병에 대한 징계처음으로 이제 일정 기간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에 이제 구금 장소에 강거하는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영창에 관한 부분이 신체유지의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영장주의도 위배된다. 그 이제 이 소수 의견이 이제 보충 의견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2차 시험에서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법정 의견에 의하면 딱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그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2차 시험처럼 또 그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죠. 어쩔 수 없는 질문. 근데 2차 시험에서 1번, 2번, 3번 지문이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옳은 거고 전혀 어떤 문제 소지 자체가 없는 얘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4번 지문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신청을 해도 경찰청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내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 오류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도 종종 있다니까요. 근데 오류는 없다는 전제에서 여러분 풀으라 그랬어요.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그리고 이제 소송을 염두에 두고 막 이렇게 푼다든가. 그리고 이제 소송할 일도 없어. 그리고 혹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면 그 문제가 이제 결정적이라면 이제 뭐 그럴 여지가 있겠지만 혹시 이제 안 되면 이제 2차 시험으로 가는 거지. 누가 소송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변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바로 그냥 답안 확정되고 정말 명백하게 오류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그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약간 이제 모호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소방관문 시험에도 명백히 오류가 있는데 그 복수정답 인정 발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응시생이 적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진 사람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이의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그렇잖아요. 인정. 알아서 이제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알아서 이제 그 복수 정답으로 아니면 정답 없음으로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수험생들이 불리하긴 한데 근데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푸셔야 돼 항상. 가장 확실한 거, 가장 틀린 거. 그게 있으면 약간 세모로 체크된 건 절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시험에서는 근데 애매모호한 게 반드시 보여요. 실제로는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것들, 또 이제 확실하게 옳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고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검증된 지문들이 이제 나오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출 문제 스타일로 쭉 접근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형법 규정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이제 노역장 유치 조항 이제 불리하게 바뀐 거죠.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벌금 막 수억 수십억씩 근데 너무 이제 하한이 낮다 보니까 좀 무겁게 불리하게 개정된 건데 문제는 그 부칙이라 그랬죠. 부칙 형법 부칙 7조 2항 이 불리하게 개정된 이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행위시법 주의에 반한다고 본 거예요. 그 부칙 때문에 이제 그 70조 불리하게 바뀐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지문 노역장 유치조항은 그 70조를 말하는 거예요. 벌금형, 과료형, 집행과 관련한 벌금 등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화한형, 형을 바꿔주는 처분이다. 이는 과잉금 조치가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자체가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70조 자체가 부칙이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에 이제 형벌 부조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3번 노역장 유치는 벌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 부서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칙이 형벌 부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4번 지문에 부칙조항 노역장 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 그 시행 전에 이제 행해진 범죄 행위는 종전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이 좀 더 유리한 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제시가 노역장 유치왕의 시행 이유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 행위 당시보다 불이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 부서 원칙이 위반된다. 그 부칙 조항이 그래서 이제 그 불리하게 개정된 적용이 이 법 시행 후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면 그거는 이제 불리한 소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칙에 대한 걸 꼭 알아두시고 자, 12번 문제 보세요. 변호인 조로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과의 자론 적용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지 공무원인데 어떤 명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고 법률로서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자 접견 시간을 평일에 안정한 형 집행 수용자 초과한 법률 시행령 이제 변호인 조로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변호인과 이제 접견 교통권도 다른 기본처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접견 시간을 평일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접견하도록 하고 휴일에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에 이제 접견을 불허했던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변호인 조력권도 이제 조력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는 변호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변호권을 보대하므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방 착속 요구 행위 자 이게 또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특히 이제 후방 착속 요구 행위 사건도 주관적 이익은 없지만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안 심판을 했던 거고 이 자체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판례에서 쟁점이 된 거 있죠, 여러분. 그건 이제 대검찰청 지침이에요. 대검 지침. 얘는 이제 행정규칙이고 이 자체는 공권의 행사가 아니에요. 대외적 이제 구속력이 없어요. 이 자체는. 이 자체는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청 지침 사건에서도 똑같아요. 혼합 체류액 그 사건에서 이 자체는 행정규칙이고 뭐가 그럼 헌법 소원 대상이냐? 말 그대로 후방에 착속 요구하게 한 행위 그 자체가 권력적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헌법 소원 대상이에요. 물대포 쏘는 거 혼합 살수행위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예요. 그 근거가 된 지침이 아니라 지침은 그냥 내부적 규정이고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공권 행사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검 지침, 경찰청 지침, 그냥 행정규칙, 행정규칙. 행정법에서 많이 보여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순수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법 적법의 기준도 아니고 이 자체는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기억할 건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 그랬어요. 목적의 정당성 자체부터 이제 부정됐다.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또 이제 형사 절차 종료된 교정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미결 수용자도 형사건의 변호인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 접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로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결수라도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 조로받을 권리의 주체인 거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헌법재판에서는 그냥 재판청권의 문제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
자, 적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적부자 원칙은 법리 정한 형식 절차와 실제적 내용 모두 합리성 정당성 갖춘 적정한 것이 한다는 실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법이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야 되는 거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의 내용도 정당성 합리성 갖춘 적정한 법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한 이제 형법 57조 1항 중 또는 일부분 적부자 원칙을 위배한다. 그래서 이제 다 산입해야 된다고 봤어요. 일부 산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특정 공무원 범죄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범인 외의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 그 범인 외의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자, 이게 적부자 원칙이 위배된다. 자, 이거는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전두환 특례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몰수 제대로 이제 추징하기 위해서 이거 자꾸 이제 빼돌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자를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의 잘못된 이제 범죄로 인한 수익들을 회수하고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선고에 받은 국가공무원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태리가 들어간 것 적부자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수뢰죄죠. 수뢰죄. 그냥 금고이상형의 선고에 당연택사로 한 것은 그건 이제 줄줄이 위헌 결정을 했죠.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 당연택사로 한 건 합헌, 금고이상 선고유예 당연택사로 한 건 위헌. 근데 수뢰죄 때문에 금고이상형의 선고유예 당연택사로 한 건 또 합헌. 자,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이쪽에도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유사한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쭉 보다 보면 감각이 유지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고, 헷갈리면 또 이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14번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업권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 면제 사연 700명을 관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거. 이게 이제 또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4급 이상까지 범위를 확대한 거. 이건 지나치다고 봤어요. 아무리 이제 공무원이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 보험회사 직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거. 이게 이제 초상권 침해 이제,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죠. 그 다음에 T1 엄중정리 대상자 수용고시 CCTV 입사시간 감시하는 거. 자, CCTV는 다 합헌이라고 했죠. 엄중정리 대상자 CCTV, 구치소 독거실의 CCTV, 또 변호인 접견실의 CCTV, 어린이집 CCTV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번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 변경을 일조로 허용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리을번 이것도 이제 침해를 인정한 거고. 그 다음 미음번 공성오부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금고 이상형의 범죄 경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금고 이상형의 범죄 경례에 실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선법. 자, 이게 또 합헌 결정했죠. 이것도.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공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그랬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공개하도록. 예전엔 금고 이상이었는데. 그다음 15번. 자, 이건 이제 또 낙태죄 이제 사건이죠.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 낙태 뭐 69차례 이렇게 이제 또 산부인과 의사 해가지고 이제 기소되고 이제 재판 중에 위헌재청 신청 기각되니까 헌법소원으로. 자, 1번부터 보면 이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한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치 결정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좀 이제 자유롭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기 이후에 이제 처벌하는 게 이제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금지하고 처벌한 것 자체가 일체 뭐 잘못됐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아의 이제 그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무조건 이제 처벌을 해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생명권이라는 거 시기에 따라서 뭐 이제 이거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런 논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지. 근데 이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용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한 것 자체가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기낙태 조항 목적 달성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임부에 임신한 여성에 그래서 자기결정은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는 갖추지 못했고 또 이제 법익의 유용성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죠. 자기결정 그래서 침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하면서도 침해 최소성, 법익의 유용성.
자, 3번 보면 이제 낙태는 대부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 업무 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이제 크므로 동의 낙태죄와 달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의사 낙태죄도 동일하게 같은 이유로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대항범이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3번이 틀고 4번 자기네트 조항에 대해서 단순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하되 입법자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이제 개선 입법을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처벌 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심각하게 이제 사회적 혼란이 막 야기되고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시법도 보면 야간 5개 집회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아직 개선 입법 안 했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개선 입법을 안 한 영역이 이제 꽤 많아요. 지금 이 불합치 결정했고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하게 이제 서두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중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번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 좀 보세요. 1번 뭐 계속 나왔던 거고 남편 교원노조 일체 정치활동 금지하던 이제 교원노조 서 운행한 법률 조항 교원노조 특성상 교원 등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이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정교육 또 정치선전 또 선거운동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정치활동까지 일조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정적 표현의자를 침해한다. 자, 이게 이제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정적 표현의자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교원들이 이제 교원노조법 또 해직교사도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제 정치활동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정치활동은. 그래서 정당 가입 그래서 이제 정치활동은 대학 교수들은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수처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수처법 정적 편의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또 선거운동 기간 제한한 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4번에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59조 중 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 대면하여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과도하게 이제 정책 편의자를 제한하고 침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판례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직업의 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한 거. 격번 성적 목적 공공사무 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집행 종료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제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개설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거 이제 줄줄이 위헌 결정 내려진 거죠, 이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획일적 일률적인 것 때문에 이제 위헌 결정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20년 이상 관세행정 분야에 근무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사 자격을 부여한 관사법. 자, 이게 이제 헌법 위반되지 않다고 봤어요. 20년 이상 이제 이런 경력자 자격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거고. 디귿번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제 학교 정화국에서 당구장 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한 거.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 침해다. 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당구장 이제 규제하는 것은 이건 합헌 결정했어요. 이제 대학하고 유치원 주변이죠. 대학 유치원 주변에서 그러니까 학교 주변 정화구역과 관련해서는 극장하고 당구장만 좀 주의하면 된다 그랬죠. 극장은 이제 대학과 나머지 이제 유치원, 초, 중, 고 이렇게. 당구장은 대학과 유치원,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장, 대학 주변에서 단순연,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대학 유치원 주변에서 단순연,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합헌이야, 합헌. 뭐 여러분 잘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뭐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유흥주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합헌이에요. 성인용품점 이런 거 전부 다.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그리고 리을번 안 했지. 리을번도 맞는 거예요 지금. 마약류 관련 금고해상 실형송 받고 집행 끝나고 나면 면제다음부터 20년. 이건 너무 과도하게 장기간 규제해서 이게 또 위헌 결정 내린 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 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취소하려 정한 여객장 전사업법. 자, 이건 직업 선택자의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자, 여기에 이제 건설업자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이거는 뭐 합헌 결정했죠. 그 이제 빌려가지고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말소하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가 또 이제 명의되어 있을 때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그것도 합헌이에요. 다만 이제 건설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회사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 그거는 위헌이에요. 아시겠죠? 임원이 이제 사실 개인적 뭐 비리, 개인적 일탈도 있을 수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건 상관없이 명의 대여를 한 건 필요적 등록 취소에도 합헌. 근데 임원의 단지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등록 말소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 자, 18번. 다음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뭐 잘하는 판례긴 한데 약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 판례 자체는 합헌인데 이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거를 이제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청구인 갑은 지금 이제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후보죠. 지금 시도지사,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한 사람이야. 을은 근데 지방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거, 그건 이제 평등원칙에 반한다. 근데 지방원 예비 후보자, 이 구의원 예비 후보자 후원회 인정하지 않는 건 사실 합헌 결정했어요. 근데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개정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 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싹 바뀐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지문에 정치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의 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기소하여 달리치고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 재량을 현재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3번 지문,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예요. 이거 달리치고 가는 거 있죠. 이거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것도 이제 뭐 평등 침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평등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2번 지문 이거 이제 불합치 결정하면서 3번 지문에 관한 것도 개정을 했다는 거지. 같이 가능하도록. 알겠죠? 그걸 이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더 이제 최근에 지방의원 이제 당선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나 단체장이나 이제 계속 후원회를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 때 후보자 예비 후보자 할 때만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원회 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울시장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계속 4년 동안 후원회를 유지하고 둘 수 있어. 근데 지방원들도 이제 전업 정치인들의 지방원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이제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지. 이제 지방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다 둘 수 있도록. 기존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후보자, 예비 후보자 거기까지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4년 이제 정치 활동하는 동안 지방원들도 후원회를 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차별한 거 잘못됐다.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또 판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정치안법 6조와 관련된 게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후에 그냥 바람 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이제 못 오는 친구들은 또 이제 인강으로라도 꼭 들으시고 해서 어찌됐건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혼자 고립돼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 오히려.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계속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의외로 중요해 이때. 그때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면 잘하는데 하던 대로 하면 근데 막판에 이제 풍 떠가지고 그걸 이제 좀 시간을 잘못 보내고 이런 경우인데 계속 원칙을 고수하고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시겠죠? 계속 그 멘탈을 그리고 이제 이 루틴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하던 대로 평상시처럼. 시험장에도 이제 그냥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본다는 생각으로 좋은 모의고사 친다 이런 생각으로 감독관도 있고 시간도 잘 지키는 고급진 모의고사 본다 이런 마인드로 쫄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쫄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만 안 쫀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합격이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 기운이 다르잖아. 묘한 그 냉랭한 기운에 긴장감 이런 거 감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축되고 또 그날 그런 날은 또 이제 평소에 따뜻하다가도 좀 날씨도 그냥 막 스산하고 그래요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옷을 이왕이면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게 유리해요 또 괜히 뭐 그냥 막 반팔 입고 가서 막 그러다가 하지 말고 따뜻하게 가고 더우면 좀 벗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따뜻하게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19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적절한 거 1번 배우자의 선거 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 또 이제 기탁금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또 공무다행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자 당선이 무효로 되잖아요. 그럼 다 뱉어내라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잘못해도 이런 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이건 총체적으로 이제 후보자에게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2번 예비 후보자 이제 배우자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명함교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익선법 관련 조항 중 배우자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예비자 평등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자 이거 침해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배우자 본인 직계 좀비속 그냥 순수한 가족만 도와주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지정하도록 이걸 이제 추가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우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이제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배우자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우자 없는 사람. 요즘 싱글족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 알아두고 원래 이제 배우자까지는 가족들까지는 가능해요. 원래 직계 좀비소. 근데 배우자가 지정한 한 사람을 또 추가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다음에 3번에 선거운동 기획행위 이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행위 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거 이게 이제 공무원의 정책 중립선에 나오는 공익이 정책 편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이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게 위배된다고 봤어요. 왜 위배되느냐? 기획행위 모든 경우를 금지해서 그래요. 모든 경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그게 들어가야 돼. 지위를 이용하여.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개정하고 있어요. 지위를 이용하여 이거.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까지 규제를 하는 거 그건 잘못되다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이 기획 뭐 이런 부분들은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여 못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다 금지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기획행위 뭐 관여하고 이거는 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방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 누구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인정이 되죠. 일정한 외국인에 선거 인정되는 외국인은 그 선거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선거권은 일단 인정 안 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1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기본 제한 침해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 음식 영업소를 금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직업성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다음에 2번이죠.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판례,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법인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필문 요 사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아예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계청장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이에 또 바로 풀어볼게요.